자, 이어서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갈 건데요. 자, 여기서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뭐 전체적으로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A시가 있고 B시가 있었는데 A시는 A시의 도시군 계획을 짭니다. 도시군 계획. 근데 요 두 개를 묶었을 때 이렇게 해서 묶을 수도 있죠. 묶으면 여기서는 2개 이상의 광역 계획권을 묶어요. 광역 계획권을 묶고 이게 같은 도면 일단 도지사가 하고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줄여서 농장, 해양수산부 장관 줄여서 해장. 뭐 이게 계속 나오는 용어라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왜 자꾸 글자 줄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말을 계속 반복을 할 때 시간이 아깝단 말이에요. 양이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국장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심의란 걸 거쳐서 하면 여기서 나오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계획이 있는데 어느 게 좀 더 크네요. 당연히 광역도시계획이 크다. 그 정도 수준만 아셔도 돼요. 커서 부딪히면 누가 더 우선한다. 광역이 우선한다. 이 정도야. 시험 수준 이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놔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푸니까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아까 뭐로 나눠졌냐면 한 개 방향 잡는 도시군 뭐가 나왔어요? 기본계획이 하나 나왔고 기본계획. 한 개의 도시에서 구체적 집행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왔던 거지. 근데 여기서 이 세 가지 계획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행정계획 구분입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은 아까 구속적 계획하고 비구속적 계획이 있다고 배웠죠. 비구속적 계획.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이거를 구분하는 것만 제대로 한번 해도 이거는 이게 그 말이구나 이해가 빨라질 거예요. 자, 이게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을 때 국민이 있을 때 얘도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었어요. 국가, 국민. 자, 구속력이 들어갔다. 국민에게 구속력이 들어갔다 이 뜻이에요. 일단 계획은 누가 짜냐? 국가가 짜니까 국가가 짰으면 관리까지 해야 돼. 짜놓고 그냥 내팽겨쳐야 돼요. 관리까지 해야 돼. 그걸 구속력이 있다란 말 써요. 그리고 국민에게 구속력까지 들어가 버렸네. 이게 국민에게 구속력 들어가 구속적 계획 그래요. 근데 얘는 계획은 국가가 짰으니까 국가가 구속력이 들어가 관리까지 해야 되는데 얘는 구속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구속적 계획의 경우는 국민에게 구속력이 들어왔으니까 효력이 있었다는 얘기네. 그죠? 효력이 있다. 근데 얘는 국민에게 효력이 없다.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이 효력이 발생했을 때 나 이거 이렇게 내가 국가로부터 처분을 받아야 돼? 열받는다. 이건 너무 과도한 처분 아닙니까? 국가를 상대로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어요. 이걸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거 제기하는 거 우리 행정쟁송이라고 할게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 쓰는데 얘는 효력이 없었잖아요. 효력이 없었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 쓰는 거야. 그럼 여기서 효력이 있었으면 나중에 효력을 잃을 수도 있겠네. 그죠? 나중에 실효 규정도 있는데 얘는 실효란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구속하고 비구속할 때 비구속은 방향 잡는 계획이죠. 그래서 방향 잡을 때 넓게 잡는다 해서 아까 뭐라고 했죠? 광역. 기본적인 거 잡는 게 있고 상세하게 잡는 게 있으면 방향 잡는 건 뭐예요?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그리고 종합적으로 짜는 게 있고 아주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짜는 게 있어. 그럼 방향 잡는 건 뭐예요? 종합이에요. 그래서 요 세 글자 들어가면 방향 잡는 나랑 관련 없는 비구속적 계획이다. 그래서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비구속, 국민에게 구속력 안 들어왔으니까 행정쟁송이 재생이 안 되는데 얘 세 글자가 안 들어간 건 다 뭘로 빼면 돼요? 구속적 계획으로 빼면 돼. 자, 보세요. 그러면 자, 광역 있죠? 기본이 있는데 얘는 안 들어있네. 얘는 비구속적 계획이고 얘는 구속적 계획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일반적으로 계획을 짤 때 입안에서 결정한다 이런 말 써요. 입안에서 결정한다. 얘는 수립해서
얘는 승인한다. 이런 말 했어요. 그럼 제가 왜 이제 이 설명을 드리면 아까 2교시 했던 말이 왜 기초소가 나왔고 공청회가 나왔고 이런 말들을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린 용어 정리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야. 제가 왜 먼저 기본 광역도시계획 설명한 거냐면 그거 그대로 했을 때 이해하는 속도랑 이걸 하고 나서 이해하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 3교시부터는 잘 들리게 될 거예요, 아마. 왜? 기본적인 거 얘기했는데 그걸 알기 위한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책 보면 다시 보면 이해가 돼요. 봐봐요. 입안이라는 게 안을 세웠다. 그래서 입안을 하는 사람, 입안권자. 결정하는 사람 있죠. 결정하는 사람은 이제 윗사람이야. 입안 사람, 윗사람에서 결정권자. 그리고 수립하는 사람을 수립권자, 윗사람 승인한 도장 찍는 사람은 승인권자 이런 말 써요. 그럼 입안권자가 해야 될 일은 대상 지역이 있으면 대상 지역에 대해서 제일 먼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정계획 절차상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초조사라는 걸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입안을 해서 또는 결정한다. 같은 말이에요. 수립해서 승인한다. 이거 같은 말인데 뭐가 다른 거냐? 안을 세웠다. 안을 세웠다. 안을 결정했다. 수립해서 승인했다. 그 도장 찍었다. 같은 뜻인데 기초조사라는 건 대상지역 인구, 경제, 사회, 문화를 조사한 다음에 기초조사가 돼야 야 여기 우리다가 여기 신도시 만들 건데 인구가 지금 현재 너무 과밀화되는데 신도시 또 만들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초조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여건을 전반적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는 계획을 짤 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무슨 조사부터 하고요?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의견 청취가 있는데 의견 청취. 의견 청취가 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여기 화장시설이 들어오는데 띠둘러야지 화장시설 들어오는데. 그죠? 우리 집 앞에 화장실 들어오지 마. 화장장 들어오지 마. 화장장 들어오는 순간 우리 집값 떨어져. 그러면 딴 데로 가. 얘네 집 떨어뜨려. 이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 반발이 심할지 안 할지 한번 봐야 되니까 사전에 주민의 의견도 들어라. 근데 주민들 와서 보라고 해서 주민 의견 청취하고 그때 주민 의견 청취할 때 이분들이 다 안 와요. 그래서 요 주민들 대신 주민들이 100만 명인데 12명 와가지고 의견을 다 들었다 할 수는 없으니까 행정기관 뽑을 때 지방의회 의원도 같이 뽑아요. 그래서 여기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지방의회.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 공람이 있고 공청회가 있어요. 자, 공람하고 공청회의 차이점이 뭐냐? 공람은 공적 장부를 뭐 시키는 거예요? 열람,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 공청회는 들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속력이 있든 없든 간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근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와서 안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안을 보고 나 의견 있으면 의견서를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제출하는 거예요. 제출했어.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결정할지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를 통보하는 형태가 주민 의견 청취 공람이에요. 근데 공청회라는 건 사람들을 일정 장소에 모아놓고 자 이번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까 마이크 돌릴 테니까 한마디씩 하십시오. 그럼 이제 막 의견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예 우리가 수렴할 건 수렴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오늘 이것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들어보는 거는 공청회고 보여주는 게 공람이면 내가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공람이에요. 공청회 들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속력이 있는 계획 같은 경우는 얘는 우리한테 안을 보여주는 게 맞죠. 그래서 얘는 공람을 하는데 구속력이 없는 거는 들어는 봐야 되는 형식적인 절차를 돌아해서 공청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 안 오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지방의회가 의견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하는 거, 의견 청취. 그래서 이제 입안하고 수립을 했어요. 그럼 보내겠죠. 결정 신청, 승인청 하면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제 입안권자가 수립권자 한 거는 됐어. 그럼 기준에 맞는지 검토하고 이 안에 대해서 여기 도로 설치하는 건데 다른 지자체장하고 걸릴 수 있죠. 그럼 다른 행정기관장과 뭐 해야 돼요?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가 됐다. 그럼 협의가 통과되면 그 다음에 이 계획이 정확하게 도시계획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아놨어. 도시계획 관련돼서 전문가 25명 모아놓고 심각하게 한번 의논해보자. 도시계획 심의를 위해서 도시계획위원들을 위촉해놨어요. 위원들을 25 모여서 회의해. 그럼 이 위원회가 이제 무슨 기구가 되는 거예요? 심의기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이 협의까지 된 내용이 정확하게 해도 되겠다 안 하겠다 판단해야죠. 그래서 나오는 게 심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의견 청취하고 뭐 해야 돼? 협의하고 심의하는 거야. 그럼 이반권자가 하는 일은 이거. 결정권자 승인권자 하는 건 이거예요. 그리고 협의 심의까지 됐으면 결정이 되는데 결정이 되면 결정된 거랑 승인된 거랑 어느 게 좀 더 어감이 세 보이세요? 결정. 승인. 승인. 어느 게 세 보여요? 결정이죠. 얘는 결정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에 따라 그래서 고시한다 이런 말 써요. 근데 승인이 되면 승인된 거 일반인들 모르니까 와서 보라고 공고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시하고 공고가 알린다라는 뜻이야. 방 같은 거야. 고시합니다, 공고합니다. 근데 효력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때, 없어질 때까지 있는 거를 우린 고시한다고요. 특정 기간 알리고 끝내라가 공고예요. 그러니까 효력이 없을 때 쓰는 거고, 효력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 보세요. 여기서 입안에서 결정하는 거는 구속력이 있는 계획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인구경제 사회문화 뭐예요? 기초조사하고 입안권자가 기초조사 했을 때 자 한번 해볼까요? 의협심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있는 보고 의협심 한번 해봐요. 의협심, 협의심, 심협의, 의심협 어느 게 제일 편하세요? 의협심. 의협심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순서가 항상 의협심이에요. 그래서 주민 의견을 들을 때 의견 청취해야 되는데 입안권자가 야 이거 구속력 들어가는 거니까 와서 봐. 그래서 주민들한테 뭐 시켜요? 공람. 주민 공람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 공람이 됐죠. 근데 이때 다 주민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공람이 안 되면 그건 지방의 의견 들어야죠. 그래서 입안권자가 입안이 되면 이 안을 보내면 결정권자가 의의다면 뭐야? 협심. 협의 먼저 하고 협의 끝나면 심의한 다음에 결정된 내용 뭐 해야 돼? 고시. 고시함으로 뭐 발생해요? 효력.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 제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관련서를 송부시켜서 일반인들한테 열람시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구속력이 없는 계획은 얘도 똑같이 뭔 하죠? 기초조사를 하는데 구속력이 없을 땐 들어는 봐야 되니까 보여주는 게 아니야. 그럼 얘 멍청해? 공청회. 공청회하고 공청회 할 때 의견 제시했는데 이때 다 의견 제시하러 오지 않으니까 뭐예요? 지방의회. 수리권자 보내면 협의하고 의협심이니까 심의한 후에 승인하고 나서 뭐예요? 공고. 공고는 효력이 없을 때 쓴댔죠. 효력이 없으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련서로 송부해서 공고 열람시켜라. 이 절차로 가는 계획들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순서 정도만 아시면 돼. 자, 수립하든 입안하든 같은 단어고 결정하든 승인하든 같은 단어인데 뜻이 다른데 이게 입안 결정 효력이 있을 때 효립 승인은 뭐예요? 공고할 때는 뭐 효력이 없을 때. 그럼 순서는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기초조사. 그 다음에 의협심인데 의견 청취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주민 공람하고 주민 의견하고 지방의회인데 구속력이 있을 때는 보여주겠다 공람. 듣고 끝내라 비구속일 때는 공청회. 요거만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럼 요걸 이제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아까 했던 거. 광역도시계획 아까 순서 막 썼던 것 같기는 한데,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자, 계획을 뭐 해서 수립해서 뭐 하는 거네? 승인.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인구경제 사회문화 조사하는 거 뭐겠네? 기초조사. 기초조사 할 때 구속력이 없어요. 방향 잡는 광역 들어갔죠? 비구속이니까, 수립에 승인하는 건데, 들어는 봐야 되니까 멍청해? 공청회. 공청회 할 때 의견 제시하라 할 때 안 오니까 어디 의회 의견 들어야 돼? 지방의회. 의견 듣고 나서 수립이 돼서 보내면 뭐부터 의 다음에 의협심. 협의 심의하고 승인하고 나서 공고하면 효력이 없으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방향만 잡았다. 됐죠? 그럼 이제 이거 다 지워도 될 거예요,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이거가 좀 어려워요. 이거 다음부터는 너무 쉬워. 너무 재밌고. 너무 쉬워. 이거만 좀 참아요. 자, 이제 광역도시 계획은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어느 도시에 A하고 B시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고속철도나 뭐서 도로를 하나 만들겠다. 2개 이상의 도시에 걸치는 거죠. 그럼 저거를 4차선으로 할 거야, 2차선으로 할 거야, 저게 왜 필요해?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은 여기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A시에서 도로가 필요하다. 무슨 시설이 필요하대? 기반시설. 도로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대요. 그럼 인구경제 사회문화 조사해보고 야 인구에 비해 너무 도로가 부족하고 학교가 부족하잖아. 공원이 부족하잖아. 그럼 설치해야지.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자 나왔으니까 얘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뭐예요? 수립해서 뭐 하는 거야? 승인.
근데 얘는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겠네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종합 기본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뭐예요? 입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결정. 그러면 자 기본 계획은 자 여기 한 개 도시 A시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하는 거 뭐라고 그랬지 아까? 기초조사. 얘도 뭐예요? 기초조사. 근데 구속력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는 들어는 보랬으니까 멍청해, 공청해. 근데 얘는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주민 공람. 요때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어디 의회 의견 들어야 돼요? 지방의 의견 들어야지. 그래서 수리권자가 보내고 임원권자가 보내요. 그럼 얘는 뭐부터 하는 거야? 얘는 협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심의한 다음에 승인하고 나서 알려주는 거 우리 뭐 한다고 그러지? 공고. 얘도 협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심의한 다음에 결정하고 요 효력 있을 때는 뭐 하죠? 고시하는데 그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걸 우린 지형 도면이라고 합니다. 도로가 어디까지 결정되는지 공원이 어디까지 결정되는지를 그려줘야 돼요. 이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됐어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이거를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아까 세로로 썼던 원리에 맞춰서 수립에서 승인이냐 입안에서 결정이냐 이게 구속력이 있으니까 입안에서 결정. 구속력 없는 광역 기본 들어간 거는 수립에서 승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초조사인데 구속력이 없으니까 공청회, 얘는 있으니까 공람. 그때 안 오니까 지방의회. 협의심이 똑같다. 효력 없으니까 공고하고 끝내고 얘는 그려줘야 되니까 지형도면 고시하면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살 갖다 붙이는 거고 수리권자 누구냐? 임원권자 누구냐? 이건 아직 기초 단계에서 외울 필요가 없어요. 행정 조직만 기억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312페이지 보시면 제4절에 도시군 기본계획 의의라고 돼 있죠. 예. 얘는 한 개의 도시가 어디냐면 도시는 특광, 특특시, 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특별시, 광역시, 특광, 특특시,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지침이 되는 계획이죠. 얘가 기본 방향 줬으니까 얘는 부합하게 돼야 되죠. 얘는 얘 기본 관리계획이 뭐가 되고 지침이 되고 얘는 상위계획에 뭐 시켜야 돼요? 부합되게 작성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그럼 313페이지 가면 이제 얘 법적 성질이 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죠. 그래서 기본계획은 행정청 내부만 구속하는 그 내부 구속, 효력이 미치지 않고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자, 행정청은 구속하지만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행정심판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3번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을 짜는 거야. 그러면 얘가 더 큰 계획이죠. 광역하고 기본계획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광역이 우선한다. 그래서 여기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이 광역의 내용과 달라요. 그럼 광역이 우선한다 이렇게 된 거지. 수립권자 수립 대상 지역. 자, 수립권자는 당연히 요 누구냐 그러면 관할 지역이 특광, 특특시, 군이니까 수립권자가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되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 외울 필요 없고요. 그리고 5번 가시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초조사하고 공청회에 써 있죠. 기본계획 할 때는 기초조사 준용하고 그리고 어디 의회? 뒤에 넘기면 이번에 지방의회 의견 듣고 그리고 그 3번 안 보셔도 돼요. 일반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얻어라. 승인권자가 하는 게 협의심인데 기초서에는 이게 없죠. 기본서는 이제 요 내용이 3페이지 정도가 나올 거예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압축해서 필요한 개념만 나오려고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7번에 그거는 기본계획이 짰는데 광역하고 부딪히면 얘가 우선해야 되니까 얘는 타당성 잃었죠. 타당성은 5년마다 주기로 타당성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바뀌면 관리계획도 바뀌어야 되죠. 그럼 얘도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제5절. 자, 도시군관리 의의. 자, 이번에는 이제 무슨 계획으로 바뀌었냐면 도시군관리계획이 바뀌었죠. 얘는 광역, 종합, 기본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럼 얘는 나랑 관련이 있는 계획이겠네. 방향 잡는 계획이 아니라 집행하는 계획이겠다. 그러면 자, 읽어볼게요. 도시군관리계획 도시 어디예요? 특광, 특특시군의 개발부터 정비,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너무 많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내용 모두를 짜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거기 만화가 하나 있는데 한번 재밌는지 한번 볼까요? 내용은 어려운데 만화 보는 건 좋아하잖아. 그죠? 자, 거기 여자분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창피해요? 아니죠? 네. 예를 들면 도로 설치, 학교 설치는 내가 좋아하는 도서관 설치를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해요. 이게 뭐야? 도시군관리 내용이 우리 6가지에서 아까 용계, 기, 도, 지, 입할 때 여기 기반시설 있었죠? 기반시설. 없어서는 안 되는 53가지 시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거기 학교 설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뭐 도서관 이걸 무슨 계획으로 설치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계획? 도시군관리. 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정이 되면 이 시설 설치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도시의 도시군관리 계획이 나한테 불리하면 어떡하죠? 자, 효력이 발생했는데 불리해. 효력이 있어. 얘는 효력이 있는데 이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남자분이 도시군관리 계획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자분이 또 도시군관리 수립하는 절차가 왜 그렇게 복잡하나요? 그래서 잘못 수립하면 이거 주민의 의견도 안 듣고 막 그냥 아무렇게 결정해버리면 일반 국민에게 바로 소송당하니까 주민도 참여시키고 지방의회도 의견 듣고 협의심이 다 통해서 결정이 됐을 때 그나마 덜 시끄러우니까 복잡합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도시군관리 내용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용계, 기도, 지, 입 있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하는 거, 구역 지정 변경하는 거, 기반 설치 변경 계량,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지구 단위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요거 내용을 하는 게 도시관리 내용이다. 그럼 얘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될까요? 요 정도만 알면 돼요. 구속력 있겠죠. 그래서 첫째 줄 봅니다. 316페이지 맨 위에 3번에 첫째 줄.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청 및 일반 국민에게도 처분성이 있고 구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속에 대해 이것을 이유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할 수가 있어. 이 계획이 잘못됐다면. 4번. 입안권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입안권자는 아직 외우는 대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외우는 건 3, 4월 달에 가서 우리가 기본하면서 한번 듣고 심화할 때 외우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기초 단계에서 이거 외우고 있으니까 다른 거 개념 잡지를 못하고 암기하다가 개념은 없고 암기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암기했더니 3일 뒤에 까먹고 또 암기했더니 3일 뒤에 또 까먹고 그러면 이것만 반복하다가 시험장 가는 거예요. 이거의 양이 앞으로 한 300배가 남았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하고 있으면 진도가 안 나오고 그리고 공법은 꽈락당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됐죠? 지금 이거 외울 때가 아닌 거야. 근데 이 기본서를 갖고 수업을 안 드시는 분들은 이 말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외우고 있겠죠. 그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장기간 공부했는데 점수는 안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속도는 좀 빠른 많이 공부 안 해도 점수 잘 나오게. 짧은 시간에 좀 더 큰 효과. 그래서 과외도 받는 거고 수업 듣는 거지 않습니까? 왜? 제가 볼 때 이 단계 이거 외워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근데 제가 강의를 너무 또 조금 잘하니까 이해는 돼. 3일 뒤에 까먹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기초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내 머릿속에 확 넣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안권자는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면 도시니까 관할하는 지역의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입안하되 국가계획 관련되면 나와라. 국장.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지사가 짭니다. 요게 이제 입안권자예요. 그리고 결정권자는 윗사람일 거고. 됐고, 뒤로 오른쪽 가시면 317페이지 가시면 5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의 기준 등이라고 나왔어요. 기준. 자, 요 기준. 자, 얘는 상위 계획이 지금 기본 계획이 있고 광역도시계획이 있죠. 그래서 1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기본 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당연한 질문인데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우린 보고서 아싸 맞네 이렇게 하면 돼요. 2. 국장하고 회장 포함해서 시도 시장 군수가 도시에 입안할 때, 자 입안권자 쓴 거예요. 입안할 때에는 이 사람은 이 도로를 어떻게 설치할게요? 그래서 도시군관리 도서랑 계획설명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도시군관리 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다. 3. 도시군관리 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 결정해야 되는 기반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라든지 토지형 특성, 종합 고려할 때 차 등을 두어 입안해라. 이게 뭐냐면 얘 해당 지역 도로 도시에서 계획 짜는데
여기도 도로계획이고 여기도 도로계획이고 여기도 도로계획이 나왔어. 인구가 여기 하루에 3만 명 왔다 갔다. 얘는 하루에 1,000명. 어디가 급해요? 3만. 여기부터 처리해라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여기 차등을 둬서 2번 해야 된다. 4번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도시군계획 도서, 계획설명서 작성 기준, 작성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기준하면 누가 정한다고 그랬냐면 잘 보세요.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계획이 있으면 이 국가계획을 짠 이 국가계획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국가계획을 누가 짜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인 국장이 짭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항상 뭐 제시하는 분이에요? 국장이 기준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 풀 때 이제 요령 잠깐 얘기할게요. 자, 쫙 있다가 기준이 써 있어요. 그럼 뒤에 나오는 단어는 항상 국장이 써 있어야 돼. 28가지가 그래요. 근데 2가지가 국장이 아니야. 그럼 28개를 외워야 돼요. 2개를 기억해야 돼. 2개. 그건 이제 나중에 진도 나가면서 요거는 국장이 하는 게 아니라서 외우세요. 현관펜 해드릴 거고 요건 아니에요 하면서 현관펜 해드리면 여러분 현관펜 2개만 외우고 기준 나오면 누구 찍는다? 국장. 근데 국장이 아니라 뭐 시도에서 써 있다 그러면 틀렸다. 답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고 6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의 제한이라는 건 자 여기 아무리 봐도 이거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입안권자는 행정청만 하는 거거든요. 행정청만 입안하니까 A라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 도로가 있는데 옛날 2차선 도로인데 이쪽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 아침에 여기 얘 일로 나가야 되는데 맨날 여기 막혀가지고 힘들어. 그럼 도로를 좀 확장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새로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그래서 이 사람들 일로 빼야지 얘가 덜 막힐 거 아니에요. 우리 사는데 불편한데 시에서 관심을 못 갖고 있으면 너가 주민이 또는 이해관계자가 입안해달라고 제안하면 제안할지 안 할지를 검토하고 통지하겠다. 이게 주민 입안 제한제도예요. 제한제도는 지금 기본 가면 뭘 제한할 거냐를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는 주민이 적극적 참여할 수 있게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있구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번에 타이틀만 주민은 입안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됐죠. 단 다 제한하는 건 아니고 기반시설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그 개발진흥지구라고 있어요. 여기 용도지구 중에 개발진흥지구라고 해서 기지개 요 3가지만 제한할 수 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래서 요거를 제한하게 되면 통보를 해주겠다.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를 통보를 45일 안에 해주고 부득이하면 30일, 20일 연장한다. 30일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 75일 안에 통보하겠다. 그게 쌍가로 이번에 결과 통보. 도시군관리 입안에 제한을 받은 국장, 시도, 시장, 군수는 제한일로부터 그래도 45일 안에 그 안을 뭐하고 통보하고 그 반영 여부를 제한제 통보해줬으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30일 연장할 수 있다. 1회 안에서. 이게 입안 제한제도입니다. 그럼 제한하게 되면 이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맨날 도로 설치해달라고 맨날 공원 설치해달라고 그럼 이 지자체도 힘들겠죠. 그럼 입안을 제한받으면 나중에 도시군에 짤 때 들어가는 비용 있죠. 비용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비용 부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용 부담. 도시군과 입안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의 결정,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7번.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이제 결정권자는 볼 거 없고요. 자, 8번 가세요. 8번은 알아야지. 결정이 되면은 고시할 때 뭘 그려줘야지 효력이 발생해? 지형도면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8번에 도시군관리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는데 우리 시험에서 고시한 날의 다음 날이다. 고시한 날의 5일 후다. 뭐 이런 말을 썼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형도면을 고시하면서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해야 돼. 지형도면 고시하면서 효력 발생한다. 9번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이 도시군계획이잖아요. 그럼 이 도시군계획 짜놨는데 광역도시계획하고 부딪혔으면 얘가 우선하겠죠. 광역이. 그럼 얘는 둘 다 몇 년마다 국가계획이 가장 많이 바뀌는 거는 계획이 많이 바뀌는 건 대통령 바뀔 때예요. 지금 바뀔 때 됐겠죠? 그러면 대통령 임기 몇 년이죠? 5년이에요. 그래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야. 타당성 검토라고 그래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년마다? 5년마다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광역은 할 일이 없겠죠.
시험장 가면 얘가 5년마다 한다로 집어넣는 거야. 그럼 틀렸겠죠? 문제 지문 한번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인데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5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야.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없어요. 어디서 봤어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서 봤는데 헷갈리게 하려고 내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해되신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타당성 검토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행정계획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잘 봐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걸 지정을 했어요.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제 결정이 딱 됐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뭘 할 거냐면 전국 땅은 개발할 땅, 보존할 땅 뭐가 있댔죠? 용도 지역이 있댔잖아.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과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과 자연환경 보존 지역 이걸 지정해 놓고 해당 땅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있어요. 도로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 땅이 101번지 땅입니다. 근데 여기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주거지역이 됐대요. 그럼 이제 이거를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기초사업 다 해서 용도지역 바꿨어. 그럼 뭘 그려줘야 되는데 아까? 지형도면 그려준댔죠. 지형도면 그려줘서 내 땅이 그럼 이제 주거지역 바뀌었죠. 기존에 농림지역이었는데 도시지역 중에 뭘로 바뀌었어요? 주상공록으로 나눠집니다. 도시지역은 뭘로? 4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중에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땅의 가격이 농사를 지으라고 해놓은 목적의 땅이었던 거를 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공동택 이런 걸 지을 수 있게 해주겠대요.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거. 완전 좋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이제 이 땅 값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 땅은 그대로야. 그럼 얘는 땅값 그대로인 거고. 그럼 이제 이거를 그려줘야 되는데 이거 갖고 부족하니까 요 위에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지역은 현재 문화재가 발굴이 됐습니다. 역사문화적으로 보존할 지역입니다. 역사문화 환경보존 지구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용도 뭐라고 하죠? 지구. 얘 용도 지역. 용도 구역. 그래서 용도 지역제도, 지구제도, 구역제도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이제 지가 또 지정되면 여기 지역은 또 이제 역사문화잖아요.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개발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돼도. 네. 필요에 의해서 용도지역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규제를 또 하려고 만든 게 용도지구예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용도구역인데 얘는 도시개념상에서 무질서한 확산이라든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걸 용도구역으로 제일 센 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용쓰리 제도라고 합니다. 용쓰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요 세 가지가 현재 용쓰리 제도로 나온 거예요. 이제 요 세 가지 제도를 이제 공부하는 게 페이지 319페이지부터 용도지역, 지구구역이 뭐다 해서 거기 용도지역 의의부터 뒤에 보시면 용도지역 세분 그리고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 해가지고 마지막 입주기지 최소구역까지 나오죠. 요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내용 중에 요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배워 나갈 거구나. 우린 용어 정리 개념 잡는 거야. 이거를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이 땅에다가 어느 건물을 짓고 어느 규모까지 짓 건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이 계획으로 하는 거니까 내 땅이 이걸로 바뀌게 되면 좋은 거죠. 농림지역이 도시역으로 바뀌면. 그럼 그런 땅들 우리가 볼 수 있는 해안을 갖게 되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맨날 그대로 농림지역인데 얘는 농림인데 좀 있으면 주거로 바뀔 것 같아. 같은 땅이면 여기다 투자해놔야 땅값이 오르겠죠. 그런 것들은 다 계획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계획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용도 지역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